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좀 늦었는데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동데일리 말고는 이렇게 이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계속 안동데일리 나름 일관되게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제 제가 감사원의 감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일반 회계 감사가 아니고 헌법 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선거 사무 절차까지도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 너무 나도 많은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한 법률이 헌법의 4대 원칙, 비밀, 평등, 직접, 보통 비밀 선거인데 이 선거를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처럼 속구리 투표 아니면은 쓰레기 봉투 투표,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 상자 투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2020년 4.15 부정선거가 나고 나서 5월 28일 선거국장인 김판석 국장은 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노력을 반복적으로 해서 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은 선관위의 교만, 오만, 권위적인 모습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구 대선 때 은평구에서 속거리 투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재명이 기표되고 그 다음에 기표되지 않은 표를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밀 선거까지도 하지 않은 지적을 변호사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번져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윤석열 검사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5년간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사회의 정의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투표율보다 더 저조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보다는 이 뭐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의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첫 드라이브가 지금 걸리고 있는, 아직까지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게 지난 언제죠? 상구 대선에 있고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서 5월 달에 했죠. 그래서 뭐 아직, 예, 코브라 백장님, 예,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법치,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힘들죠. 지금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인원수가 적은데 숫자 많은 야당, 지금 뭐 정치판을 보면 숫자 많은 야당의 여당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여당의 당 대표가 이제 뭐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나이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당 대표의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그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는 김성진 그, 성접대를 한 김성진 전 대표를 만나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취재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고 이준석이 뭐 그동안 아껴왔던 것을 또 이제 발산하는 것까지 보다가 이제 저는 다시 돌아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부정선거는 이것은 북한이 대남 공작, 적화의 수단으로 쓴 북한의 대남 공작이죠, 그죠? 선전선동부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제가 취재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왜 부정선거냐? 비밀선거를 침해했습니다. 왜 어떻게? 투표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그럼 어떻게 안 했느냐? 그것은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이제 발급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일련 번호가 이제 나오는 메커니즘에서 이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 이제 자백했죠. 범행입니다. 범행. 벌써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지금 중앙선관위를 사실은 압수수색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경찰이나 검찰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맞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남 적화에 가장 손쉬운 것이 이 선거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디지털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부정한 투표지 어떻게 만들었고 몰래 바꿔치기가 가능했나? 시나리오 이렇다. 이거는 의견 추측입니다. 대부분 추측. 근데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상당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심소연 박사라고 프랑스 릴 대학교 법학 박사인데요. 지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의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좋은 발제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제3자가 사전투표 관리관 몰래 사전투표 발급기를 작동하여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기표하고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오프라인 물증만 존재하여 부정한 투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개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 뒷받침이 되는 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멸공, 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15일 총선 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2월 28일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서가 제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지금 일단은 심소연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제 기사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자료, 보도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순서는 왜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가 보면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선거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기자들은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그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이 그런데 참여해서 되는가?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겠는가? 이런 방송 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심소연 박사님이 프랑스 릴 대학교 이제 법학 박사를 딴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발제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둘째, 막대 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관한 질문에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진일보한 바코드이며 인쇄 면적이 적고 투표용지 훼손 시에도 인식률이 높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훼손 시 인식률을 염려하여 QR코드를 도입한 것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의 용량을 고려할 때 QR코드 복원형의 LMQH의 4단계 중 복원형이 최상인 H단계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원력이 최하인 L단계를 사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앙선관위 해명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선거 관련 의혹들에 관한 통제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선거의 명부가 절취된 일련번호 부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누가 어느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할지 미리 알 수 없기에 선거인 명부를 준비해둘 수 없으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의 선거인 명부에 상응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러한 파일은 실물적 물증이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남아있는 전자기록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개입에 의한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이러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을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할 의무를 질 뿐인가,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버리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사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각주가 달렸는데 각주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캐롤라인 벤 함이라는 분이 Getting Election Right라는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증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선거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에 관한 요구는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인이 사전투표 명단과 당일투표 명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공개를 요청한 선거인이 사전투표 명단과 당일투표 명단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의 경우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투표용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지에 인쇄된 일련 번호는 절취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투표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총 투표자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절취된 일련 번호지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 내용은 뭐냐? 당일 투표 때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절취선을 끊어서 일련 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명부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사전투표의 경우는 명부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명부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용지의 총 숫자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난 사전투표제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신분을 확인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투표관리관이 자격 있는 선거인 한 명당 투표용지가 한 장 교부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한 개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기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지만 사전투표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대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후 2022년 3월 대선은 물론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인쇄 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대신 사전투표용지에 찍힌 채로 교부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3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몰래 사전투표 발급기를 작동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기표하고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사전투표의 경우 참여 투표자의 총수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후 당일 사전투표관리관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는 부정한 투표용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고 따라서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관리 도장이 인쇄 날인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법한 선거관리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선거의 공개성 원칙 위반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빠진 것이 이제 봉인지 문제인데요. 특수봉인지에 일련 번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그 심소연 박사의 얘기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뭐냐? 우리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들어서고 나서 전방에 있는 GOP, 그죠? 그 다음에 한강에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서해안에 섬이 있었는데 작은 섬을 내주는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하나라도 이제 뒤로 빼지 않는데 남한만 계속해서 이제 GOP도 없애고 그다음에 도로를 낸다 그러고 철도를 낸다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심소연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몰래 사전투표 발급기를 작동하여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기표하고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오프라인 물증만 존재하여 부정한 투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받침이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4.15 총선 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2월 28일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7월 13일 날 쓴 겁니다. 계속 그 중앙선관위를 취재한 결과 이런 그 공문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 158조 사전투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공직선거관리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되죠. 이 부분 그 우리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중앙선관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2월 28일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서 보내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은 4.15 총선 사전투표 날인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내용이 취재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본 기자가 여러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공문서를 통해 각급 지역 선관위로 위원회로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개인 사적인 도장인데 벌써 여기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그 인쇄해 가지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밑에 중앙선관위는 선거 한참 전인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통합명부 인명부 서버에 등록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고 또 사전투표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검증에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런 그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 말을 안 듣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때도 했지만은 상구 대선 6.1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 사전투표 후 투표한 보관기간 중 사전투표지 바꿔치기가 있었다면 사전투표용지의 조달은 어떻게 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어떻게 인쇄했느냐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인 관심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지로 찍을 경우 시간도 걸리고 쉽게 들통이 나므로 어떻게 인쇄했느냐로 기결된다. 그렇죠? 자, 이 기사는 그 2020년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런 도장을 인주로 찍고 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주로도 찍고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죠. 안동데일리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보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발급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에 인쇄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은 최우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부정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시간에는 등록을 해지 또는 삭제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반드시 취해졌을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기자가 몇몇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상식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앙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일보다 훨씬 전인 2월 28일 이전에 일선 선관위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통합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시험 운영도 하면서 사전투표일까지 등록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투표 관리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것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당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중대한 하자들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확인을 통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운영 프로그램 등의 조속한 검증 요구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전투표 제도의 개정이 소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일에 쌓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관리와 인쇄, 그것이 문제. 사전투표 전인 2월 28일이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미 통합명부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라는 얘기죠. 예,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관련 직접 날인해야 하는데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관리 규칙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댓글이 28개가 달렸네요. 여기. 네. 그죠? 많이 달렸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할 것은 자, 지금 기사는 바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이걸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기사 보셨습니다. 이거 안동데일리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 기사가 2020년 7월 달에 쓴 기사인데요. 7월 30일 썼네요. 네. 확산되고 있는 4.15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2월 28일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서 보내 의혹 실마리 풀리해라, 이런 제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알림해가지고 이제 해명 자료가 있는데요. 복사한 위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한 안내. 일부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복사한 위조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색상은 연두색, 선거일 투표용지는 색지에 인쇄하나 사전투표용지는 흰색 용지의 컬러 인쇄 방식으로 색도를 구현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량이 많아 투표용지 발급기 내부 노즐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 투표용지 색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자 수가 많은 경우 주기적으로 노즐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사한 위조지라며 제시한 흰색의 투표용지는 책임위원 직원이 날인된 제외선거 투표용지로 흑백으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는 투표 방식에 따라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고소투표, 제외투표에 따라 인쇄 방법이 다른 것일 뿐 투표용지를
복사하거나 위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붙임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빨갛게 제가 기표한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선거일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 제외투표용지인데 선거일 투표용지는 잠깐만요. 인쇄시기가 그 선거일 투표용지니까 그 규칙 제71조 2항이 정한 시기에 이제 만들죠. 여기서는 인쇄입니다. 인쇄로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 제외투표용지는 어떠냐? 요 바로 아래쪽 인쇄 장소가 자 밑에는 인쇄소, 그죠? 인쇄소에서 해당 지역구별로 이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발급하고요. 거소투표용지하고 제외투표용지도 시, 군, 구, 선관위 회의실 등에서 장소를 공개한답니다. 그리고 제외투표소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발급,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거소, 제외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가지고 인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도 구현 방법도 색지 사용하는 거고요. 당일 투표는 그 외에는 흰색 용지의 컬러 인쇄, 그죠? 다 모두 다 그렇고. 자, 그다음에 관리관인 날이 방식은 자 당일 투표만 직접 날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쇄 날입니다. 인쇄 날인. 그죠? 일련번호 방식, 일련번호 인쇄 방식은 당일 투표는 아라비아 숫자, 절치의 배부하죠. 그리고 아까 이것이 뭐냐면 거소투표용지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데 절치의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용지하고 제외투표용지는 2차원 바코드, QR코드죠. QR코드를 절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모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 맨 오른쪽이 여기 일련번호 딱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일 투표용지의 모형이고 절취선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전투표용지인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도 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명 이런 것들은 전부 인쇄로 가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복사한 위조 투표용지 발견했다. 흑백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전부 뭐냐? 해외 제외투표의 경우 제외투표용지가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 느끼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허물어 놓은 겁니다. 부정선거 할 수 있도록. 복사지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건데요. 아까 그 그림이 이건데. 흑백입니다. 흑백. 용지는 흰색.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흑백 인쇄하는 거죠. QR코드 읽으면 뭐 물론 그 일련번호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관위는 그 범죄를 저지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서버에 중앙선관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당신들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해야 하는 거를 알면서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수해가지고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순서는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2020년 4.15 총선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4월 15일이 이제 투표일이고 그 전 4월 전에 사전 투표하고 그 이전에 제외 투표도 하고 고소 투표도 한다. 이제 고소 선상 투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벌써 이미 2월 28일 날 그까지는 각 시군구에서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책임위원들의 도장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이미 배부가 돼 있죠. 각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건 또 미안한 얘기인데 국토본이라든지 그 공병호 박사님이 그리고 지금 부방대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것이 인쇄를 했다,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추님 투표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런 투표용지 그 다음에 도장이 왜 어떻게 일장이 투표용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는 요 기간, 그래서 2월 28일부터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어디선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까 심소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제3자가 사전투표관리관 몰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작동해서 사전투표관의 도장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기표하고 이를 투표함에 집어넣더라도 사전투표의 경우 참여투표자의 총수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적 오프라인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후 당해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나 각급선관위는 부정한 투표용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고 따라서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사전투표 관리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관리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선거 의혹의 검증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의 공개성 원칙 위반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래서 범죄형 선거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부정 원천 무효죠. 선거도 선거 무효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선거 무효 사항은 많습니다만은 이런 투표관리관의 인쇄날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표가 끝이 나고 이것을 인쇄소에서 인쇄했다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장,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2월 28일까지 등록됐으니까 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는 곳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죠? 교신을 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자신들의 실시간 개표할 때 얼마든지 만들어서 조작해서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용지도 나오고 배치님 투표용지도 나오고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뭐 준비 서면이라든지 답변서 등에서 허위 사실을 기표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 힘겹게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법치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 지난 5년을 만회하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감사원이 정말 그 어제 방송한 것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뭔가 정확한 그런 그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지지를 해줘야 감사원이 감사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그 감사원이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좀 그러니까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정말 감사원이 회계감사뿐만이 아니고 선거 사무 절차에 대해서도 투명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잡았던 것이라든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감사원으로 전달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쉽게 그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밝혔습니다.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반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정감사 이전에도 이전까지 그 감사를 완료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그 감사원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직접적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제가 호소드리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중앙선관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자, 중앙선관위가 이것이 부정선거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부정선거를 보고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보고 있고 우리의 비밀선거를 원칙을 위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라 일부 불순 세력과 이 불순 세력과 결탁한 세력이 우리 지난번에 국군 장교가 정보를 빼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받고 정보를 판 것처럼 그거보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투표한 거, 그다음에 좌파 마찬가지예요. 성향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투표했다는 것이 사전투표에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다 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그죠? 이게 반역이죠, 반역. 빨리 수사에 들어가서 이 나쁜 놈들을 일망타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국정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검사, 경찰, 수사기관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입수했으면 빠른 행동으로 이 헌법과 법률로서 이 사악한 자들을 빨리 체포해서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피곤한데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직도 동시 시청자 수가 16, 18명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중간 광고를 제가 못했네요. 중간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하시면 안동데일리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되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회원 가입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중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그 지지와 그 다음에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준비하는 것은 또 뭐냐, 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단체들을 있는 각종 그 뭐 교수도 있고 뭐 여기 뭐 시민단체 뭐 여러 분들을 선거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마 이분들한테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언론인들이 여기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론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는, 현직 언론인이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져야 되는 언론이, 이게 언론사 기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